원장님, 스킨 토너 뭐 쓰세요? 제품 좋은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스킨 토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PD님도 스킨이나 토너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거 괜히 돈만 낭비하고 잘못하면 피부 다 망가져요. 정말요? 스킨서의 로션이 더 잘 흡수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 PD님 또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걸 듣고 오셨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스킨 토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스킨 토너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스킨 토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이 내가 스킨 토너를 왜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내가 스킨 토너를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께 스킨이나 토너 왜 쓰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께 대답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킨이나 토너를 왜 쓰는지 모르고 그냥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써야 될 것 같아서 써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왜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내가 쓰라고 챙겨줬다거나 엄마가 쓰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추천해줘서 쓰는 경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로션을 살 때 스킨과 로션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킨을 쓰고 로션을 써야 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스킨 토너, 그 다음에 로션, 앰플, 크림, 영양크림, 재생크림, 뭐 탄력크림 등등등 다양한 단계로 스킨케어를 하시는데 이 단계에서 스킨 토너를 당연히 써야 되는 줄 알았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리고 클렌징 후에 각질을 제거하려고 쓴다,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또 클렌징 후에 혹시 제거가 다 되지 않은 어떤 클렌저나 화장품,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제거하려고 쓴다,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안을 한 후에 피부가 당기는데 그때 피부의 보습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스킨 토너를 쓴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킨 토너를 사용을 해야 이후에 로션을 사용할 때 그게 흡수가 잘 되니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피부결을 정돈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세안하고 나서 모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스킨 토너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스킨 토너를 왜 쓰는지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스킨 토너를 썼을 때 정말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스킨 토너가 뭔지 한번 알아보면요, 스킨 토너는 우리가 보통 세안하고 나서 보습제를 쓰기 전에 가장 처음 스킨케어 단계에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세안 후에 혹시 모르게 남아있는 화장품의 잔여물이나 노폐물이나 피지나 각질이나 이런 것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 스킨 토너 제품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 대부분이 90% 이상 정제수, 즉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킨 토너를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능, 효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안 후에 혹시 모르게 남아있는 메이크업이나 혹은 클렌저 제품의 잔여물, 노폐물, 피지, 각질 이런 것들을 닦아서 제거하는 기능,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이중 세안을 하고 나도 혹시 모르게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서 제거하는 3차 세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킨 토너의 기능 두 번째는 우리 피부를 빠르게 약산성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피부는 정상적으로 pH가 4.5에서 5.5 사이로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 피부의 pH가 5.5보다 높아져서 중성이나 알칼리가 되면 각질을 녹이는 효소 활성이 강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붉어진다거나 민감해진다거나 가려워진다거나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정상 pH인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세안을 할 때 뭘로 했었죠? 비누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도브, 중성 비누가 나오고 이후에 약산성이 중요하다는 게 많이 알려지고 클렌징 폼들이 나오면서 약산성 클렌징 폼이 요즘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칼리 비누로 세안을 했을 때는 세안 시에 피부가 알칼리로 되니까 세안 이후에 토너를 빨리 발라서 피부를 정상 pH로 빨리 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약산성 클렌저가 좋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많은 분들이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세안 후에 이 토너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약산성으로 빨리 되돌리는 그런 기능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스킨과 토너가 스킨케어 단계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데일리 스킨케어, 매일 하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세보자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세안, 두 번째는 보습,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제 세안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 위에 피지나 땀이나 먼지나 이물질이나 미세먼지, 또 세균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있는 것을 세안 과정에서 다 제거하고, 또 이때 피부 장벽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것이 이 세안 단계의 핵심이고요. 클렌저를 선택하실 때 약산성이면서 계면활성제가 너무 강하지 않고, 또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거나 자극이 되거나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이런 유해 성분이 빠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보습은 우리 피부가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수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보습제 속에 보면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의 보습제가 있고요. 또 기름막을 피부 위에 씌워서 수분이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보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이 적절하게 섞여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보습제가 될 텐데요. 이러한 보습제를 피부 위에 발라서 물을 끌어당기고 또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습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선택하실 때도 앞서 클렌저 선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빠져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또 본인이 피지 분비가 많은지 적은지, 또 피부가 건조한지 혹은 촉촉한지 여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자외선 차단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낮에 햇빛 비치는 곳에 나가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오면 피부가 손상이 되고 노화가 촉진이 되고, 이것은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습제 위층에 한 겹 코팅을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단계죠. 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도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이런 성분이 빠진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적절한 이 SPF 혹은 PA 이렇게 자외선 차단 능력을 갖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보자, 이 세 가지 단계만 잘 지키셔도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부가 민감하고 장벽이 약하고 붉고 따갑고 건조하고 이렇게 피부가 약한 분들은 토너를 사용함으로 해서 굳이 필수적이지 않은 추가적인 어떤 성분들을 피부에 바르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그래도 피부 장벽이 약한데 추가적으로 어떤 자극이 되는 성분을 우리 피부에 가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게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도 토너는 민감한 분들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폐물 같은 것을 제거하는 기능은 사실은 세안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클렌저를 선택하고 세안법을 제대로 해서 이런 노폐물들을 잘 제거를 하면 스킨 토너를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스킨 토너를 이용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할 때 보통 화장솜에 이 스킨 토너를 덜어서 문지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잖아요. 이 화장솜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솜털들이 뭉쳐가지고 화장솜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거친 표면들이 피부를 닿고 지나가면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마찰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찰 자체가 우리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 특히 피부가 붉고 따갑고 건조하고 화끈거리고 당기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닦으면서 토너를 하는 게 피부를 굉장히 자극을 심하게 하고 망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클렌징 단계에서 세안제를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고 세안법을 제대로 하셔서 그 단계에서 노폐물 등을 제대로 제거를 하시고 이후에 스킨 토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스킨 토너를 왜 쓰는지 저희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답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왜 쓰는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럼 제가 이제 스킨 토너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스킨 토너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클렌징 후에 잘 제거되지 않은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도 제가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보습 단계에서 잘 케어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스킨 토너로 이것을 해결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길 때 그때 수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세안 직후에 물기를 닦아내고 빨리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빠르게 바르신다면 이런 스킨 토너를 굳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스킨 토너를 발라야 이후에 로션이 잘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보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 그리고 기름막을 쳐서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성분, 이것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피부 위에 발리는 것, 이것이 보습에서 중요한 점이거든요. 물론 수분 자체를 공급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은 결국에 그 기름막을 뚫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히려 증발하면서 수분을 더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킨 토너를 바르지 않고 보습 단계를 잘 챙기셔도 전혀 문제없이 보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또 다음으로 스킨 토너를 피부결 정돈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부결 정돈이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피부결 정돈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약간의 노폐물을 잘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약간의 보습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스킨 토너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세보자, 이 단계만 잘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킨 토너를 세안 후에 넓어진 모공을 수축시켜주고 작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쓴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가끔 보면 이제 수렴 진정 효과라고 해서 알코올이나 이렇게 모공을 좀 작아지게 수축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분을 우리 피부에 닿게 했을 때 물론 즉각적으로 좀 피부가 수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성분 자체가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피부의 자극과 염증으로 인해 모공이 나중에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스킨 토너를 이용해서 모공을 작게 만들겠다, 이것은 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킨 토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킨 토너 기존에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가 스킨 토너를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피부가 민감하거나 기미나 잡티가 있고 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스킨 토너를 한번 꼭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보자,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하셔서 스킨케어를 하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피부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피부에서 광이 나게 되실 거예요.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